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지난 영상 중에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자, 그 영상은 어르신 운전자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된 교육이었다면, 자, 오늘은 보행자, 어르신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아무래도 신체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죠. 운동 능력도 떨어지시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시고 이것이 운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런데 운전 능력뿐만 아니라 보행자로서의 능력도 안타깝게도 떨어지신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행 속도가 많이 느려지셨죠. 그뿐만 아니라 걷다 보면은 숨도 차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보니까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겪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구체적인 통계를 좀 살펴볼까요? 연령층별 보행 사망자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작년 기준 통계입니다. 보시다시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고령자 비율이 무려 60%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고 나시면 좀 더 크게 다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르신 보행자들의 교통 보행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고령 보행 사망자는 언제 많이 발생했는지 봤더니 어르신들 횡단 중이 가장 많았어요.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61.6%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도 포함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자, 어르신들 몇 가지 보행 특성이 있더라고요. 일단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모습을 좀 살펴봤더니, 자, 65세 이상 그룹과 65세 미만 그룹이 어떻게 건너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65세 미만의 그룹은 신호등이 바뀌고 나서 평균 2.6초 있다가 걷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신호등 바뀌고 1.6초 있다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호등 켜지자마자 바로 건너시는 거죠. 65세 아닌 그룹, 이 미만의 그룹보다 거의 1초나 빨리 이동을 하셨던 건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신호 바뀌자마자 좌우 살피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보행 속도가 느리시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바로 막 급하게 건너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 보행자들 두 번째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다 보니까 무단횡단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횡단보도까지 가려면은 많이 돌아가야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무단횡단이란 잘못된 선택을 하시다가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고 영상을 보실 텐데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죠. 밤 시간, 심야 시간대다 보니까 사실 이럴 때는, 이렇게 어두운 시간대는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보행자가 있는데 뒤늦게 발견하게 되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이렇게 갑자기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훅 튀어나오면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사고는 보통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일단 하나 이상의 위반, 그러니까 무단횡단이 있었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더해지면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낮 시간대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는 이렇게 거의 사각지대 사이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훅 튀어나오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때는 거의 뭐 보행자가 보였나요? 거의 코앞에 와서야 보이죠, 운전자 눈에. 자, 특히 농촌이나 시골길 같은 경우는 가로등 자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암흑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도심에서도 가로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야간에는 보행자 잘 식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으면 더더욱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단횡단은 운전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위반이든, 무단횡단을 포함해서 어떤 위반이든 서로 간에 정해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나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나는 겁니다. 무단횡단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누군가 나를 보겠지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심야 시간에, 야간 시간대, 새벽 시간에는 아예 보행자가 안 보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른 구간에서는 뒤늦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고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때는 늦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절대 무단횡단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느 장소에서 어르신 사고가 많았나 좀 살펴봤더니 일단 어르신들 가시는 곳은 몇 군데 없죠. 일단은 시장 주변, 역 터미널, 병원 주변 요 세 군데가 90% 합치면 90%입니다. 자, 이곳은 대전의 대표적인 고리원 포인트 사고 다발 지역인데요. 바로 대전역 주변입니다. 자, 대전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좀 종합 세트처럼 모여있는 곳이에요. 일단 대전역 주변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전통시장이 주변에 세 군데나 있고요. 무료 급식소도 있고, 그리고 여기 큰 대로변 그 양쪽으로는 병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예요, 실제. 그런데 사고 지점을 보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다 사고 지점이거든요. 보면 대부분은 이제 대로변에서 발생했죠. 대로변 한가운데서 발생하게 되고, 특히 이게 측면 쪽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보통 이렇게 보행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그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나 중앙분리대 같은 안전 시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런 시설들이 있나 없나, 왜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많이 났을까 궁금해서 로드뷰를 좀 돌려봤더니, 자, 이미 안전 시설은 진작에 설치가 돼 있어요. 2008년에는 없었는데 2010년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사고가 났을까 궁금해서 로드뷰를 각각 대전역에서 시장 방면에서 대전역으로 제가 좀 돌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금 진행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대전역에서 이제 시장 쪽으로 가는 방면이거든요. 여기 할머니 왜 도로에서 걷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이 택시에서 내리셔가지고 편하신 방향으로 그냥 걸으셨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걸으시려면 이 무단횡단 방지 시설 여기 뚫려있는 이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보도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 특징이 근데 좀 편하신 방향으로 걷다 보니까 때로는 가장자리, 차도 가장자리나 갓길 이런 데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보도로 다니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자, 그리고 반대 방향이에요. 여기는 시장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이것도 가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보세요. 여기도 한 분 계시고 여기도 한 분 계시고 왜 자꾸 도로에 내려와 계신 거예요? 여기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입니다. 버스 정류장이고요. 자, 어르신들 버스 타실 때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마음이 급하시니까 길 건널 때 이렇게 막바로 건너시는 것처럼 버스 보인다 하면은 그때부터 차도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도로 내려오셔서 버스 따라서 막 걸어 따라가세요. 그러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선생님들 보도에서도 충분히 걸으셔도 되잖아요. 충분히 걸으실 수 있잖아요. 차 오는 거 보이면 보도에서 따라가시면서 걸으시다가 차 완전히 멈추면 그때 내려와서 차에 탑승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차도로 내려와 계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선생님들 항상 보도로 다니시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전한 보행 방법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단횡단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들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 그리고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라 할지라도 보행신호 켜졌을 때 건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행신호가 켜졌다 하더라도 막바로 건너시면 안 되고 이쪽 저쪽 딱 3초만 살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건너시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선생님들. 자, 세 번째, 전멸 신호로 깜빡깜빡 보행 신호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는 무리하게 진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보행 속도가 많이 느려지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건너시면은 중간에 끊겨요, 신호가. 신호가 끊겼는데 신호가 적신호인데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은 경우도 있고, 그 상태에서 걸어가시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보행자를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 사실 그 배경에는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 뿌리 깊은 차중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화도 더해지면서
정말 우리 운전자들 내 갈 길 가기 너무 바쁜 거예요. 보행자 잘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갈 길 가느라 바빠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절대적으로 전멸 신호에 진입하지 마시고 깜박깜박거리고 있을 땐 다음 신호에 안전하게 보행하시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차도 말고 보도로 다니셔야 됩니다. 저 가끔씩 이제 고속도로보다는 이제 국도 이용하다 보면은 국도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 많아요. 막 갓길로도 걸어 다니시고 도로 가장자리로도 걸어 다니시고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선생님들. 멀리 돌아가더라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사람 다니는 보도 이용해서,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버스 타실 때 차도로 내려와서 미리 내려오지 마시고 보도에 서 계시다가 이렇게 차 서면 정차하면 그때 탑승하시는 거. 항상 의식적으로 보도로 다니기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에는 절대적으로 밝은 옷 입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농촌도로나 시골길은 뭐 가로등도 없이 암흑천지잖아요, 밤 되면. 더더군다나 가로등이 있어도 밤에는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행자들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자, 검정색 옷 입으면 더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아까 사고 영상에도 보셨죠? 검정색 옷 입으면 바로 코앞에 와야 하지만 그때 보여요. 검정색보다는 밝은색, 흰색, 아이보리색 위주의 밝은색 옷 입으시고, 그리고 흰색 옷보다는 더 시인성이 좋은 게 바로 안전조끼입니다. 반사제가 이제 부착돼 있는 야광조끼, 형광조끼, 안전조끼 구입하셨다가 밤에 이동하실 일이 있다면 안전조끼 입으시고 후레쉬 들고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정말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